네, 30번입니다. 경제 체제에서요. What takes place in one sector? 한 분야에서 한 부문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다른 분야에 영향을 끼칩니다. Demand for a good or services in one sector? 어떤 한 분야에서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is derived from another. 다른 섹터로부터 끌어내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그럼 요거의 예를 들겠죠. 그죠? A consumer buying a good in a store. 어떤 한 가게에서 물품을 사는 소비자가 will likely trigger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The replacement of this product. 이 제품의 교체를 촉발시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소비자가 물건을 하나 사가면 그 자리가 비니까 뭐 하나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which will generate demand for activities such as manufacturing. 그래서 요런 활동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조를 하고 자원을 시추하고 extraction은 뽑아낸다, 축출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또한 transport, 운반도 해야겠죠. 네, 요런 것들이 쭉 물건 하나만 사도 커스터머가 어디 가서 가게 가서 물건 하나만 사도 제조, 그리고 원료 시추, 그다음에 여기 그거 갖고 운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자극이 된다는 거죠. What is different about transport is that 근데 요 운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점이 뭐냐면요. is that 이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자자. 여기서 이렇게 쭉 이야기가 흘러오다가 요 마지막으로 트랜스포트 얘기를 했는데 트랜스포트 쪽으로 지금 초점을 옮기면서 말을 하고 있음을 딱 캐치를 해야 됩니다.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what is different? 차이점이 뭐냐면요. 조금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It cannot exist alone.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이 운반이라는 건 홀로 존재할 수 없죠. And a movement cannot be stored. 그리고 그 움직임이란 게 저장되어질 수도 없죠. 그러네요. 요 말은 굉장히 어디만 하나만 표시하기보다는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여기가 중요하네요. 그죠? 운반이라는 것은 트랜스포트, 물류, 운반 이런 것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요 행동 자체가 저장되어질 수가 없다. 만약에 팔리지 않은 물품이 can remain on the shelf of the store 이게 선반 위에 남아 있을 수 있죠. until bought. 구매되어질 때까지 그죠? often with discount incentive. 보통 할인표가 붙겠지만 그죠? but an unsold seat on the flight. 근데 요 비행기의 좌석 안 팔린 좌석이라든가 unused cargo capacity in the same flight. 요런 같은 비행기에 만약에 사용되지 않은 화물 capacity가 이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 다 외워야 됩니다. capacity, 능력, 용량. 능력, 용량. 자, 두 개라고 생각하고 외우셔야 돼요. 여기선 용량이죠. 그죠? 카고는 뭐냐면 화물입니다. 사용되지 않은 어떤 화물 용량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비워놨다면 그게 remains unsold 안 팔린 채로 남아 있다면 그럼 and cannot be brought back as additional capacity later 나중에 가가지고 그거에 대한 추가 용량을 뭐 늘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죠? 그렇죠. 한번 비행기가 떴는데 거기를 채우지 않고 나갔으면 그건 되돌릴 수 없죠. 그죠? 만약에 어떤 아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어떤 물건이 선반에 이게 전시돼 있는 물건이 만약에 안 팔리면 팔릴 때까지 냅두면 되고 정 안 팔리면 할인 딱지 붙이면 돼서 그래서 팔면 되는데 요 비행기에 실어 나가는 좌석이나 화물 이런 거는 한 번 안 팔리면 그래서 근데 비행기 떴으면 끝이다 이거죠. In this case 이 경우에 an opportunity has been seized. 기회를 잡을 수 있다. Since 왜냐하면 the amount of transport being offered 자, 그 제공되어지는 그 트랜스포트의 양은 has exceeded 초과하기 때문이다. The demand for it. 그것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4번이 이상하죠. 자, 보세요. 다시 여기. 자, 트랜스포트에 대한 것이 트랜스포트에 대한 이건 공급이죠. 그러니까 공급이 트랜스포트 부분의 공급이 수요보다 초과를 하면 남아돌죠. 근데 뭐가 기회를 잡습니까? 기회를 잃는 거죠. 게다가 그 앞에서 보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cannot be brought back.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capacity를 나중에 가서 되돌릴 수 없는데 무슨 기회를 잡습니까? 기회를 놓친 거죠. 4번이 잘못된 거죠. 4번이 정답입니다. 아셨죠? The derived demand of transportation. 트랜스포트에 대한 그로 인해 이끌어진
수요는 is often very difficult to reconcile. 요 reconcile with 땡땡땡 하면은 reconcile with somebody 하면 somebody랑 화해하는 거예요. 싸웠던 사이가 화해하는 게 reconcile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somebody 안 나오고 그냥 something 나오네요. 얘랑 서로 지금 여기 조화시키다, 조화가 맞다는 얘기가 딱 나오죠. reconcile with an equivalent supply. 자,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의 이 수요가, 그러니까 운반하는 수요가 운반하는 그 동등한 공급하고 잘 맞아떨어지게 화해한다는 뜻이 조화된다는 뜻인데요. 그 뭐 쉽게 말하면 이거죠.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지기는 어렵다. And actually, 그리고 실제로 트랜스포트 컴퍼니들은 그래서 이런 운반 회사들은 아까 전에 말한 비행기 회사 같은 데는 would prefer to 이러길 좋아한다. have some additional capacity. 자, 추가 용량을 갖고 있는 걸 좋아해요. To accommodate unforeseen demand. 예측하지 못한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often at much higher prices. 종종 훨씬 비싼 가격으로 요걸 요렇게 하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걸 조금 남겨놨다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네요. 일부러 다 채우지 않고 어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추가적 용량을 요렇게 남겨놓고 있다가 웃돈을 주면은 넣어주는 쪽으로, 더 비싼 돈을 주면 넣어주는 쪽으로 한다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뭐 어떤 실제 필드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문장은 뭐 문장으로 추론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 같습니다. 네, 정답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딱 나오죠.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기회를 놓친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여기 뭐 lost나 missing이나 이렇게 나와야지만 기회를 놓친다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Seize the opportunity, seize the opportunity. 굉장히 멋진 말이잖아요, 그죠? 기회를 잡아, 그죠? 기회를 지금 놓쳤네요, 이분들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트랜스포트 쪽으로 여기 아까 전에 설명한 걸 다시 되짚어 보면 이 트랜스포트 얘기가 잠깐 나온 다음에 여기까지는 뭐 전체적인 어떤 이코노믹 시스템부터 이렇게 오다가 이쪽에서 트랜스포트 분야로 착 좁아지죠. 그러면서 트랜스포트 분야의 특이한 점, 어떤 특이한 점을 하나 얘기하냐면 한번 놓치면 끝난다. 요게 어떤 기회를 한번 놓치면 끝난다.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30번 문제에서 요런 이 지금 문맥상 어휘 찾기 문제에서는 굉장히 그 핵심을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핵심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 핵심 쪽으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맥락조차 알고 있어야지만, 거기까지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지금 이 문제는 비교적 핵심의 핵심 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만합니다. 왜냐면 전체 주제만 깨달아도 뭐 4번 뭔가 이상한 데를 알 수 있거든요. 그죠? 이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내면 오히려 난이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난이도가 조금 쉬워지는 거고요. 이 문제 유형은 어렵게 내려면 그 주제하고 살짝 벗어난 다른 부분에서, 주제로 가는 길목에 있는 어떤 다른 부분에서 요렇게 문제를 내야지만 학생들이 더 난이도를 어렵다고 체감하게 됩니다. 그죠?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조금 난이도가 그래도 쉬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쉬운 문제를 경험해 봤다. 이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